혹시 이런 날이 있었나요? 별일 없던 하루였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정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아 머릿속에서 자꾸 반복되는 날. 누군가의 반응이 평소보다 조금만 달라도 그 의미를 계속 분석하게 되고 내 감정은 점점 커져서 나도 모르게 불편해지고 초조해지는 그런 순간들. 낮 동안은 아무렇지 않았던 감정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밤. 억눌러 두었던 감정과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고 멈출 수 없을 만큼 마음속에서 속도가 붙어버릴 때.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런 작은 일에도 감정의 파도가 이렇게 크게 밀려오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사실 감정 폭주는 예민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감정이 과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주 작은 자극을 받았을 때도 그 자극과 비슷한 과거의 경험들을 자동으로 불러와 연결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건의 지금의 감정, 과거의 감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겹치며 감정이 빠르게 커지는 거죠. 감정 폭주는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처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이라는 신호 자체가 비정상이 된 게 아니라 그 신호를 해석하는 렌즈가 순간적으로 왜곡된 상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감정이 폭주하는 순간 사람들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정이 커지면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상대가 답장을 늦게 하면 사실은 답장이 늦었다가 전부죠. 하지만 감정이 폭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실에 수많은 해석을 더 씌웁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나? 귀찮아졌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해석들은 사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인데 감정이 커지는 순간 그 이야기가 사실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정 폭주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스토리가 사실을 집어삼키는 순간 감정은 더 빠른 속도로 커져요.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 때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됩니다. 두 번째로 놓치는 것은 나의 현재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폭주하면 그 사건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잠이 부족했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최근 부정적인 일이 있었다면 마음의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감정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이 과한 반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이자 보호 신호예요. 지금 나에게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이미 오랫동안 쌓여있던 피로와 압박의 한계에 가까웠던 것일 수도 있어요. 감정 폭주는 내 감정이 이상해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힘들었다는 표시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놓치는 것은 상대의 상황입니다. 감정이 커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측은 대부분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기 쉬워요. 감정이 불안정할 때는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기가 어렵고 모든 행동이 나에게 향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저 바빴을 수도 있고 기분이 잠시 가라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집중하느라 말투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 뿐일 수도 있어요. 감정이 폭주하는 순간에는 이런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고 그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그렇다면 감정이 폭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반대로 그대로 폭발시키는 방식은 모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감정은 인정받아야만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다루는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조용히 적어보면 좋습니다. 사실은 보통 한 줄이나 두 줄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사실을 분리하는 순간 감정의 크기가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의 1차 신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폭주한 감정은 대부분 2차 감정이에요. 2차 감정은 분노처럼 강하게 드러나는 감정이지만 그 직전에 아주 작은 1차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 1차 감정이 진짜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운함 때문이거나 불안처럼 느껴져도 그 밑에는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 감정을 찾는 것이 문제의 중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지쳐있는 날에는 작은 자극에도 큰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커질 때는 내 몸과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은 감정의 방향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대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을지 모를 상황을 가정해보는 연습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상황을 떠올리면 감정은 훨씬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이건 감정 조절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폭주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실천들이 있어요.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 감정 문장을 한 줄로 적어보는 것, 몸을 잠시라도 움직여주는 것. 이 세 가지는 감정의 속도를 빠르게 낮추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감정 폭주는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신호가 너무 많은 정보와 연결되어 과부하가 일어난 것뿐입니다. 감정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크게 만든 이유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은 늘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감정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신호였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감정이 폭주하는 순간에도 감정은 여전히 당신의 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